그대 눈동자의 건배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군요. 예, 최근 작품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로는 최근 작품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에요. 네. 2017년 4월에 발간이 됐고 일본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1월 27일 날 한 7개월 만에 바로 그렇습니다. 번역이 돼서 나왔군요. 예. 출간이 됐네요. 예. 이게 단편집인데요. 총 9편의 아주 재미있는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2회차 방송으로 나갑니다. 네. 저희 지금 오늘 들으시는 게 1회차 이제 듣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간. 예. 이 작품의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요. 네. 2회차는 이 스포일러 버전인데 네. 이게 좀 독특한 스포일러 버전입니다. 9편의 단편 중에서 첫 번째 단편 새해 첫날의 결심이라는 단편을 그 한 편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스포일러 버전이지만 8편은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안 읽은 분들도 좀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중요한 말씀인데 보통 스포일러 버전은 저희가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요거는 신간이지만 9개의 단편 중에 하나만 소개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맞습니다. 스포일러 버전. 예. 이번 편이 아니고 다음 편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게 일본 제목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일본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는 게 많거든요. 네. 분신이 레몬으로 번역된 게 약간 좀 독특한 편인데. 맞아요. 그건 좀 설명을 해 주셨었죠. 예, 대부분은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은 좀 달라요. 원래 일본에서는 소정나 일본인, 그래가지고 멋진 일본인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네 번째 단편의 제목을 이 타이틀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 그러니까 9개 단편 중에 네 번째 거의 제목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인데 그렇습니다. 책 전체의 제목으로 삼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출간이 2017년 4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요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게 2017년 4월 작품이지만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지막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한 작품이 더 나오는데 그래서 85번째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총 86작품 중에 85번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86번째 작품이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네. 현재까지 나온. 일본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2017년 9월에 메스커레이드 나이트라고 나왔어요. 메스커레이드 호텔은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부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메스커레이드 나이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곧 출간이 되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예, 이 메스커레이드 시리즈를 히가시노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호텔에서 살았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책 쓰느라고. 예. 그리고 이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는 이 잡지에 연재됐고요. 단편은 다 잡지에 연재된 것들을 묶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9편이고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두 잡지, 두 번째 단편이 10년 만에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요게 소설 야성시대에 실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8편은 소설 보석 잡지에 소개된 것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연재했던 걸 묶어서 책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같은 잡지에 쭉 나왔던 게 아니고, 예. 한 편은 다른 데서.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출간일은 11월 27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017년이요. 완전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번역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양윤옥 선생님이고요.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번역가로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요. 네. 연례 작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연례 작품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대표작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후기 좋은 걸로 유명하시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도 후기도 좋고 또 이 작품 그대 눈동자의 건배 나오기 바로 전에 한 달쯤 전에 어느 잡지와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게 일본에서 출간된 게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었나 궁금하긴 한데 좀 자료가 있나요? 예, 조금 있습니다. 우선 책 띠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는 하나의 장르다.
이야. 이게 아주 짧은 그 문장인데 네. 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야, 하나의 장르다라고 할 정도로 뭐 물론 이 80권이 넘는 소설을 썼으니까 그래요. 뭐 그런 말도 뭐 그 어울릴 것 같을 정도로 네. 그 장르화 돼 버릴 정도로 뭐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출간된 이후에 뭐 히가시노 게이고의 진수가 응축된 완벽한 소설집 뭐 이런 찬사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발행 6일 만에 도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동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근데 예, 동판이라고 한자로 쓰지만 일본어로는 도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일본 대형 서적 도매상이라 그래요. 네. 여기가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 집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예 단행 본순위 1위에 올랐고요. 네. 발간 6일 만에. 그리고 작가의 그 최근작들 가운데 가장 높은 독자 평점을 기록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꽤 인기 있는 거죠. 역시 뭐 나오자마자 예. 그렇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총 9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줄거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그 책 띠지에 있는 것만 그 살펴볼게요. 네. 그 첫 번째 작품 그 새해 첫날의 결심인데요. 요건 이제 다음 회.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회 스포일러 편에서 자세히 맞습니다. 다뤄드리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 참배에 나선 노부부가 속옷 차림으로 쓰러진 군수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정월 초하루의 대소동입니다. 아주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아주 그 유쾌한 블랙 유머고요. 네. 근데 또 마지막은 아주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스포일러를 다 하신 건데 어차피 뭐 다음 편이 스포일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작품이 그 10년 만의 발렌타인데이인데요. 10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된 두근두근 오싹한 만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읽어보고 나서 악의 있죠. 네. 그 악이 아주 재밌는 작품. 그 생각나게 하는 스토리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짧은 단편이란 잡습니다. 말이죠. 예. 5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오늘 밤은 나 홀로 히나마쓰리. 마쓰리가 축제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형 뭐 이렇게 전시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명문가 자제와의 결혼을 앞둔 딸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드디어 알게 되는 과거의 진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딸에 대한 아주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심정이 구구절절히 전해져요. 예. 근데 딸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읽고 싶어지는데요. 궁금해집니다. 예. 그리고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예, 책 제목. 네 번째죠. 갖고 온 거죠. 예. 8년 만에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인가. 애니메이션 여주인공을 닮은 소개팅녀. 그녀가 미스터리하다. 이게 그들의 숨겨진 민낯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 저 어이없는 반전에 웃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렌털 베이비라고 돼 있는데 육아 체험을 원하는 분들께 로봇 아기를 빌려드립니다. 아유 또 참신하네요 아이디어가. 과학적 뭐 그런 게 있죠. 예. 유사 육아 체험에 도전한 그녀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아기를 키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육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 뭐 이건 제 얘기인데 제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읽었는데요. 그 아주 재밌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로봇 아기를 키워보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아 놓고. 네. 뭐 평이하게 좀 이렇게 해다가 마지막 반전이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고장난 시계인데요. 물건을 훔쳐와 달라는 거액의 의뢰가 들어와요. 침입 장소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 혼란에 빠진 나의 선택이 불러온 걷잡을 수 없는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 우유부단함과 치밀함이 만나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실수라고 네. 제가 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파이어의 기적인데요. 불의 사고로 이별을 맞는 소녀와 고양이의 짧은 우정.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 히가시노 특유의 과학적 배경이 소재가 되어서 가슴 따뜻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건 금기사항이야. 성스러운 축복의 날에 숨겨진 악의. 뭐 이런 건데 여기에 그 여자가 악녀가 나와요. 네. 근데 아주 제일 무서운 악녀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작품이 수정염주인데요. 배우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아들에게 날아온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 소식. 아들과 의절했던 아버지가 남긴 신비로운 유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작품이 아주 읽고 나면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단편이고요. 네. 또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처럼 타임 슬립 그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편집인데 이 그 좀 특징이 있다고요? 예. 이 작품이 특별히 좀 특징인데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다양한 시도를 하는 작가로 그 유명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비슷한 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장편에서도 뭐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게 있어요. 저희들도 맞아요. 다룬 것들도 있는데 네. 뭐 다양한 주제와 소재도 있고 뭐 기발한 포맷도 있죠. 뭐 범인을 뭐 소설 끝까지 안 알려준다든지 맞아요. 또는 뭐 범인을 처음부터 밝혀버려요. 이거 아주 뭐 기발한 포맷인데 이런 것 통해서 아주 독자들을 그 즐겁게 해주는데요. 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도 이 띠지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단편을 썼어요. 책 띠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스터리, SF, 판타지, 블랙 코미디, 심리 서스펜스, 휴먼 드라마, 유머와 페이서스, 짜릿함 넘치는 9편의 이야기. 예, 맞아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하나 다 이 소재가 있어요. 미스터리, 뭐 SF, 판타지, 블랙 코미디, 심리 서스펜스, 휴먼 드라마, 뭐 유머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네. 이 작품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 새해 첫날의 결심 이제 다음 방송에서 그 스포일러 편으로 할 텐데 아주 그 유머와 페이소스를 아주 가미한 기가 막힙니다. 아주 보다 보면은 아주 뭐 그 깔깔대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렌털 베이비 같은 거는 그 로봇 아기를 임대해서 아이 키우는 체험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SF나 뭐 판타지, 과학 뭐 이런 물도 있고요. 이 수정 염주 이런 거는 이제 휴먼 드라마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한 편 한 편이 아주 기발한 소재와 주제로 인해서 읽는 재미가 다 크고요. 그렇군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그 단편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아주 재미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양윤옥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앞서서도 이 후기 잘 쓰시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 출간 얼마 전에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다고요? 예. 그 2017년 10월 말에 그 한 그 신문 독서 신문이라는 곳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14권 번역하시고 뭐 후기 잘 쓰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뿐만이 아니고 그 양윤옥 선생님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도 여러 작품 번역했고요. 1Q84 그 유명한 그것도 번역하셨고 뭐 오쿠다 히데오 뭐 유명한 작가인데 또 뭐 요즘 그 인기 있는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야? 이게 제목 때문에 이게 제목이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췌장이 어딘지도 모를 텐데.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영화도 잘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또 이 책도 아주 그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250권을 넘게 번역하신 분이에요. 아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근데 그 많은 번역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작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독서신문과 그 인터뷰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역 중인 작품과 계획을 들려달라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3권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 작가는 장편이 주류인데 정말 오랜만에 매력적인 단편집을 출간합니다. 제목은 아직 미정이지만 그대 눈동자의 건배라는 게 유력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단편 버전이라고 할까요? 이 번역하면서 크게 감동한 작품이라 많은 분께 추천하고 싶네요. 다른 2권은 겨울 스키장을 무대로 하는 박진감 넘치는 미스터리 시리즈입니다. 원제는 눈보라 체이스와 사랑의 곤돌라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재밌고 유익한 읽을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출간 한 달 전쯤이거든요. 제목이 확정되기 전에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이 처음에는 이런 책이 있었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소정나 일본인 그 단편집이었고요. 또 그거 말고도 그 눈보라 체이스 또 사랑의 곤돌라 이 작품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뭐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뭐 재미있게 읽을 거리를 그렇겠네요. 되기를 기대한다 그랬으니까요. 이 띠지에도 번역가의 말이 있네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단편 버전이라고 할까? 그대 눈동자의 건배는 번역하면서 크게 감동한 작품이라 많은 분께 추천하고 싶다. 좀 전에 그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 맞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단편 버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읽어봤는데 그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그 아주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그랬잖아요. 그런 단편이 여러 편이 실려 있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 9편 중에서 그 4편 정도 한번 골라봤는데 1편 새해 첫날의 결심, 그리고 2편 10년 만의 밸런타인데이, 4편 그대 눈동자의 건배, 9편 수정염주. 교수님이 고르신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이거 일본에서는 출간된 게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일본 독자들의 댓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드타임에 함께 하는데 최상의 책이었다. 한 편 한 편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 맛, 마음 편안히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선물 같은 책이다. 예. 단편인데도 하나같이 히가시노 게이고답다. 공감이 가는 쉬운 이야기면서도 전편에 걸쳐 날카로운 솜씨가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살이의 안타까운 장면이 단편 속에도 유감없이 살아있다. 바쁜 나날 속에서 장편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강추하는 대만족 단편 소설집. 예, 맞아요. 이번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족이 쓰신 게 아닐까. 정말 좋은 그 후기네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장편에도 집중이 되는 게 또 히가시노 게이고인데요. 예. 또 있습니다. 예. 최근에 히가시노 게이고는 전보다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느꼈던 팬도 꽤 많지 않을까? 하지만 이 소설집은 그런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주었다. 9편 모두 첫머리부터 쭉쭉 빨아들이고 독자가 예상하는 결말을 통쾌할 만큼 깨끗이 배반해준다. 트릭, 인물 묘사도 역시나 능숙하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여전히 건재하다. 네, 아주 잘 쓰셨네. 또 하나하나 전개가 재미있어서 하루 한 편씩 읽으려고 그랬는데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예.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이거 방송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데 하고 좀 부담감을 갖고 책을 잡았는데 아주 금방 다 읽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끝으로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장편만 쓰는 작가가 아니라 이 단편 그리고 단편 비슷한 연작 시리즈도 20작품 가까이 쓴 작가입니다. 네. 이 조금은 무겁고 심각한 주제와 소재를 다루는 장편과는 달리 가볍지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와 같은 단편도 많은 독자들이 사랑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대 눈동자의 건배 첫 번째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포일러인데 들으셔도 되는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 인터넷에 그 출판사에서 그 출간 한 일주일 전인가부터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분들이 많겠네요. 그럴 겁니다. 새해 첫날의 결심 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른 새벽에 새해 첫 참배를 하러 동네 뒷산에 있는 신사로 향해 가던 부부가 신사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지역 군수인데 죽은 듯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속옷 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고 경찰들이 밀어닥칩니다. 경찰의 신문에 이 부부는 달리 할 말이 없고 자신들이 발견한 그대로를 진술합니다. 신사 경례가 소란스럽자 신사를 지키는 신관도 나와서 무슨 일인지를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군수가 새해 첫날 새벽에 신사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것도 의문이지만 왜 하필이면 속옷 차림인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그러던 차에 병원으로 실려간 군수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진상이 밝혀질 거라는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군수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수를 진찰한 의사의 말로는 군수가 머리에 흉기를 맞아서 쓰러졌다고 증언을 했어요. 도대체 새해 첫날 새벽부터 군수를 죽이려고 한 인물은 누구이며 왜 하필이면 신사 경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군수가 머리에 둔기를 맞은 시간과 참배를 하러 온 부부가 군수를 처음 발견한 시간이 거의 동시간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군수를 죽이려고 한 범인과 마주치지를 못했거든요. 신사의 구조상 범인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범인과 부부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를 않은 것도 아주 미스터리예요. 경찰이 지난밤 군수의 행적을 조사해보니 자신의 지지자들과 동네 주점에서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마침 경찰이 군수가 간밤에 술을 마신 주점 근처 공원에서 군수의 바지를 찾아내게 돼요. 도대체 군수의 바지가 왜 주점 근처 공원에 있는 것인지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 중에 공원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난밤에 나이든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을 합니다. 한 명은 군수고 다른 한 명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경찰은 다른 한 명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는데 키가 크다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침 역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어떤 남자를 경찰이 붙잡게 되고 그는 키가 큰 인물인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자가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에 새로운 신고가 또 들어오는데요. 그 지역의 교육장의 집에서 경찰서로 전화가 와서 교육장이 어젯밤에 지인과 술 한잔하러 나가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서장과 경찰서 관계자들이 생각해보니 교육장도 키가 큰 편이고 지인과 술 한잔하러 나갔다는 말에 갑자기 교육장이 의심스러워져요. 결국 교육장 수배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신사에 남아있던 경찰서장과 군수를 처음 발견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부 중에 그 부인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군수를 죽이려고 한 범인은 아직도 도망가지 않고 이 신사에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깜짝 놀란 서장이 신사 경내는 경찰이 다 찾아봤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인은 한 군데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은 바로 신사를 지키고 있는 신관의 사무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경찰이 신관을 쳐다보자 신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러자 신관의 사무실 뒤쪽 창고에서 교육장이 걸어 나옵니다. 깜짝 놀란 경찰이 교육장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교육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겨우 설득한 끝에 교육장이 밝힌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교육장이 숨어 있었던 곳은 사무실 안쪽의 창고였다. 그를 숨겨준 신관이 계속 수사 상황 등을 전해준 모양이었다. 나는 군수를 때리지 않았소이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어요. 사무실 한가운데 앉은 교육장은 심기가 잔뜩 뒤틀린 듯이 말했다. 분명 이른 나이치고는 키가 훌쩍 크고 호리호리한 편이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섣달 금음날 밤에 집을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실 생각이었어요? 형사과장이 물었다. 교육장은 부르퉁한 얼굴로 팔짱을 꼈다. 말하기 싫소이다. 교육장님. 형사과장이 양 눈썹 끝을 축 늘어뜨렸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신관이 교육장에게 말했다. 어설피 감추려 들면 일이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서장도 말했다. 교육장은 입가를 빗두름하게 틀고 마지못해 이로하라고 내던지듯이 말했다. 이로하라면 상점가 끝에 있는 그 식당 말씀입니까? 형사과장이 확인했다. 그렇소이다. 왜 그 시간에 그런 식당에... 교육장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자 신관이 거기 아주머니라고 말했다. 교육장님이 요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으셔서. 거기 아주머니요? 하지만 분명 지금 60이 다 된 아직 58이야. 교육장이 불쑥 말했다. 나보다 기껏 12살 아래 띠동갑이라고. 뭐가 잘못됐냐라는 듯한 말투였다. 예. 근데 군수님은 그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형사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퍼뜩 감이 잡힌 듯 교육장의 얼굴을 보았다. 혹시 군수님도 그 아주머니를...
교육장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망령도 유분수지. 그 영감쟁이 나이가 77이야. 이제 어지간히 시들어 빠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말이야. 70살의 자신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모양이었다. 그럼 그 식당에서 두 분이 우연히 마주치신 겁니까? 식당 안에서 만난 게 아니야. 그 앞에서 만났어. 금음날에는 오전 1시에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길래 그 시간에 맞춰서 가봤더니만 그 영감쟁이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더라고. 교육장 당신 뭐냐? 식당 문 닫은 뒤에 찾아오는 건 무슨 속셈이냐? 라고 따지길래 당신이야말로 무슨 꿍꿍이로 찾아온 거냐고 대거리를 했지. 그러다가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결판을 내기로 했어. 결판을 내다니 어떡해요? 설마 결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복남으로 겨루자고 얘기가 된 거야. 복남이라뇨? 아, 니시노미야 신사의 유명한 연례 행사인데 그것도 몰라? 1월 10일에 신사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사내들이 본전을 목표로 달래기를 하는 거야. 1등 도착자에게는 복남이라는 칭호가 수여되는 거라고. 달리기요? 설마 진짜로 두 분이 그걸 하셨어요? 아, 군수 쪽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어. 신사 본전에 종을 먼저 울린 쪽이 이기는 것으로. 그래서 진 쪽은 그 여자에게서 손을 떼기로 했던 거지. 나도 사내 대장부야. 그런 제안을 피할 수야 없지. 공원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어. 근데 이게 뭐야? 군수 영감이 글쎄 옷을 벗어붙이고 구두까지 벗더라고. 그게 달리기가 더 쉽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나는 그냥 입은 채로 달리기로 했고 77이나 먹은 영감에게 설마 진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교육장은 짜증난다는 듯 혀를 찼다. 막상 달리다 보니까 그 영감 예상보다 힘도 있고 아주 빠르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군수님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신다네요.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신관이 모두에게 해설을 했다. 아, 그래서요? 형사과장이 교육장에게 이 얘기를 재촉했다. 아, 나도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결국 따라잡지를 못했어. 내가 신사 기둥문을 넘었을 때 군수는 바야흐로 세잔함 위에 종을 울리려는 참이었지. 이제는 틀렸다고 포기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지 뭐야. 어떤 일인데요? 종이 떨어져서 군수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때렸어. 종이요? 종을 고정한 쇠고리가 풀어졌던 모양이야. 큰 소리가 나더니만 군수가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그리고 그참에 신관이 뛰어나왔고. 형사과장은 신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신관님은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는 내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까 교육장님은 일단 도망치시라고 그랬죠. 근데 도망칠 수가 없게 됐어. 교육장이 부부를 돌아보았다. 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야. 별 수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숨어있기로 했지. 그리고 틈을 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틈이 없었다라는 얘기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서 형사과정이 군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군수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는데 군수는 처음에 기억상실질에 걸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교육장이 진실을 털어놓았자고 말하자 군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군수님은 식당 아주머니를 점찍은 것은 자신이 먼저고 교육장님이 나중에 끼어들어가지고 가로채려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무엇이? 그 망할 영감이. 교육장이 눈을 번쩍 짓떴다. 애초에 그 식당을 알려준 게 바로 나였는데 뭔 소리야. 아이고. 이거 참 여러 사람 목소리를 내느라 이게 힘들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여러 사람 목소리를 내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교수님이 저 방송 직전에 시키셔가지고 이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렵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 스토리 자체가 참 재미가 있죠. 그러게요. 예, 그렇게 반전도 있고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의 그 전모가 드러나요. 그리고 경찰서장은 이제 허탈해하면서 이 일을 키워봤자 좋을 게 없다면서 다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사건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소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에
처음 군수가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부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끝나요. 그런데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기도 하는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래요? 뭐냐면은 사실 이 부부는 새해 첫날 새벽에 신사에 참배를 갔다 온 후에 집에서 부부가 함께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이 남편이 그 경영하는 그 공장이 잘 안 돼서 이 빚을 크게 지게 되고 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해서 나온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심산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참배하러 간 새해 첫날 새벽에 이 예상치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부부가 나오는 대화가 아주 좋습니다. 여보, 우리 죽지 맙시다. 다스이키는 아내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를 싹둑 끊어낸 것처럼 후련한 기색이 있었다. 어깨 힘이 스르르 빠지고 모든 것을 달관한 눈빛이었다.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들도 떵떵거리고 위세 부리며 살고 있잖아. 그런 바보들이 군수를 하고 교육장을 하고 경찰서장을 하고 신관도 하고. 아내는 깊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우리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죽어야 돼?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 말도 안 돼 여보.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도 앞으로는 그이들 못지않게 대충대충 속 편하게 뻔뻔스럽게 살아보자.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내의 힘찬 목소리였다. 요게 그 단편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죠. 그러네요. 감동적이고요. 네. 또 그 멘트가 아주 너무 좋아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이들 못지않게 대충대충 속 편하게 뻔뻔스럽게 살아보자. 아주 재밌었고요. 네. 이 36페이지예요. 아주 짧잖아요. 근데 36페이지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낭독하셨어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그 녹아져 있는데요. 이 미스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왜 신사 경내에서 속옷바람으로 새해 첫날 새벽에 쓰러져 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책 읽다 보면은. 또 유머도 있습니다. 이 동네 식당 아주머니를 놓고 군수와 교육장이 벌이는 달리기 시합. 60 넘었다 그랬더니 발끈하는 거 보세요. 아직 58이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웃기고. 또 반전도 있죠. 그 1등 종을 그 군수가 울리다가 종에 맞아 쓰러지잖아요. 그러게요. 1등 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이 사실이 그 밝혀지기까지 아주 궁금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감동도 있습니다. 이 자살하려던 부부의 그 새로운 마음가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아주 다 녹아 있는 그 수작이에요. 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그 구상을 할까요? 참 신기합니다. 예, 이 짧은 그 단편 안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대 눈동자의 건배 총 9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새해 첫날의 결심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일러를 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들으셔도 되는. 예, 뭐 물론 한 편 정도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이미 다 들으신 거겠지만 편안하게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